자,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선형운동과 돌림운동, 선형운동에서 돌림운동으로 공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전에 제1법칙,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봤던 그림이 있어요. 이 달리기를 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을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더 깊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식은 9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공식 4.3이죠. 이거는 돌림운동, 로터리 모션, 돌림운동에 대한 공식이죠. 요걸 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90페이지죠. 90페이지. 3판 기준으로 90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100m 달리기라고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지금 도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선수들은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죠.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뛸 때 이 다리가 지금 돌림축이 여기니까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돌림축은 힙 조인트가 돌림축이죠. 힙 조인트가 돌림축이고요. 다리를 폈을 때 하지, 전체 다리의 길이는 요만큼이고요. 굽혔을 때는 요만큼이죠. 길이가 이게 짧고요. 그리고 요게 길다. 롱. 양쪽 다리의 질량은 동일하겠죠. 우세다리, 오른다리가 우세다리인 경우에 근육량이 실제로 더 많은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그냥 같다고 전제합시다. 같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는 양쪽의 다리의 질량은 동일하지만 길이가 다르다. 즉 위에서 보이는 공식의 I, 질량 간성 모멘트 있죠. 요게 질량 M, 킬로그램과 반지름이라고 하지만 축에서부터의 거리죠. 바로 이 긴 다리, 롱 다리,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리고 왼쪽, 길고 상대적으로 좀 짧은 요 길이가 될 거예요. 이거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곱. 자,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밑으로 가져와서 보면 질량은 제가 그냥 정할게요. 이 다리의 무게는 뭐 성인 남자가 한 7, 80kg 된다 그러면 20kg라고 할게요. 20kg. 그러면 이 다리의 질량 간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오른쪽과 왼쪽 다리가 있고요. 오른쪽 다리는 질량이 20kg이죠. 곱하기 이 길이인데 이 길이가 롱이라고 했으니까 1m라고 할게요. 1m 1 이렇게 해서 20kg 미터의 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20kg라고 했고요. 요거는 조금 짧으니까 길이가 짧으니까 0.8m 그러니까 80cm죠. 80cm라고 가정을 할게요. 0.8 제곱 여기도 제곱을 해야 되는데 1의 제곱은 1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0.8의 제곱은 88의 64이니까요. 0.6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 곱하기 0. 몇이야? 12.8 kg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질량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돌림축부터의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계산된 식도 다르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식으로 이 구한 거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냥 요거 눈으로 봤을 때 이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는 I잖아요. I. 질량 간섭 모멘트를 각자 제가 구한 거잖아요. 요 I가 다시 이 공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토크는 그렇게 전제를 합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 예를 들자면 지금 다리를 이렇게 굽혀올 때 쓰는 근육이라면 대표적인 게 퀴셉스가 있겠죠. 쿼드리셉스. 쿼드리셉스 머슬을 활용해서 최대한 무릎을 확 당겨서 앞으로 오겠죠. 자,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쿼드리셉스 머슬을 내가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 이 다리의 길이를 제가 롱과 숏으로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이 굽힌 각도가 지금 요렇게 굽힌 요 각도랑 조금 더 무릎을 굽혀서 올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거의 한 이 정도까지 굽힐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무릎을 굽힌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으로 굽힐 수 있는 선수가 더 짧은 돌림축부터의 거리를 갖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분홍색인 1번처럼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선수는 상대적으로 긴 수치를 가질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여기 지금 계산으로 구해놨잖아요. 계산으로 지금 여기 구해놨으니까 20이라고 구한 이 수치를 1번 롱인 다리로 생각을 하고요. 12.8로 나온 이 수치를 2번 숏한 다리다 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여기 대입을 했을 때 토크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최선을 다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이쪽으로 한번 빼서 볼게요. 이쪽으로 빼면 토크는 동일하게 제가 그냥 임의상 100이라고 합시다. 100 뉴턴 미터라고 아예 그냥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는 약어로 쓸게요. 쿼드리셉스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쿼드리셉스, 넙다리 내갈렉은 대퇴사두근의 힘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100Nm 라고 설정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럼 롱다리의 경우에는 토크가 100이죠. 100은 이렇게 가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질량 간섭 모멘트 20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각 가속도가 나오겠죠. 각 가속도는 그냥 바로 암산으로도 될 정도로 쉽게 나오네요. 5. 뭐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텐데 그냥 뭐 단위 같은 거 생략해도 됩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5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숏다리를 한번 볼게요. 숏다리도 여기 아래에 있는 12.8을 가지고 와서 적을 거예요. 우선 토크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쿼드리셉스의 힘이니까요. 100이라고 똑같이 적고요. 여기에 12.8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각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20보다는 적은 수치죠. 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가 되었으니까 각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큰 수치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나요? 계산을 해보면 100 나누기 12.8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요거는 7.8 정도가 나오네요. 7.8 각가속도는 7.8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몸무게와 근육량과 어떤 체지방 이런 신체의 조건은 완전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폐활량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태에서 다리를 지면에 대고 바닥을 밀어내면서 누가 더 무릎을 빨리 굽혀서 오느냐, 그리고 누가 더 무릎의 굽힘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바닥을 찍어내느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겠죠. 무릎을 덜 굽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각 가속도가 5 정도로 나가고요. 이 각 가속도는 힙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즉
하지의 각 가속도죠. 하지의 가속도라고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지의 가속도가 5인 선수와 하지의 가속도가 7.8인 선수가 만나서 달리면 하지의 각가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체는 하지에 딸려 있으니까요. 그 몸 자체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해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을 하는 거겠죠. 둘 다 스타트는 동일했잖아요. 0인 상태에서 5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는 거랑 7.8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는 거. 당연히 7.8의 속도가 더 빠르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질량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질량 간성 모멘트를 구했고요. 그 질량 간성 모멘트를 대입하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요거를 저처럼 지금 강의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습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하고 싶으신 분들,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모르면서 강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실무의 깊이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면 그냥 지금 이렇게 공식을 보시면서 이거 대입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머리로만 이해되면 그냥 흘러가듯이 영상을 그냥 쭉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저랑 1회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혼자 복습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들을 조금 더 곱씹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처음부터 저처럼 더 제가 엄청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뉴만의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지금의 저만큼 하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정리를 하면 토크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서 토크를 만들어내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시로 든 건 스포츠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면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스포츠 물리치료 파트에서 그 선수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창 이제 세계의 이름을 알릴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금메달 계속 따오긴 했지만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점점 따면서 그 물리치료사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제가 물리치료사여서 그럴지 몰라도 그 물리치료사분께서 연아가 그냥 스케이트 타는 모습만 봐도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무슨 스케이트 타는 모습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생님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연아가 스케이트 날을 차고 나가는 그런 힘들, 그리고 차고 나간 다음에 무릎이 굽혀지는 속도들, 얼마나 경쾌한지, 발이 오늘은 무겁네, 오늘은 몸이 가볍네,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원님을 지도하거나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분 오늘 회원님 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고 그냥 현상처럼 자연현상을 눈으로 바라봤던 경험에 빗대어서 이런 몸 움직임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했던 지식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뉴만을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연봉이 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고요. 그치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5년 뒤, 10년 뒤 깊이가 달라져서 분명히 뭐 연봉을 떠나서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나 어떤 출세,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요거 몰라도 실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제 영상에 계속 클릭해 오면서 사장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본인들 가슴속에 물어보세요. 요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가 환자 회원에게 전파가 되고요. 그 회원님들 환자가 또 그거를 알아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더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돈은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에너지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객이 질문했을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했던 타입은 질문했을 때 이 운동은 왜 이렇게 해요?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힘들죠.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이제 멀어지니까 힘들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전문가와 왜 이게 더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객님이 3단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3단 우산을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가는 거랑 얘를 똑같이 접은 상태에서 가는 거랑 접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다 접잖아요. 심지어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압축시켜서 걷는 이유는 지금 고객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잡으셨던 걸 이렇게 짧게 잡아서 그러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고객이 받는 느낌은 훨씬 더 케어를 받는다. 그리고 믿을 만한 치료사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 전문가 물리치료사가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도 강의를 하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점점 트렌드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숫자만 세어주는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보다는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묵묵하게 도수치료만 하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이 도수치료가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가 아마 이 시장에서 점점 살아남는 그런 코드가 될 겁니다. 이건 확신을 해요. 자,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돌림운동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건지 뱅글뱅글 돌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굉장히 빨라지죠. 다시 놓으면 천천히 돌아가고요.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가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교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계속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경험상 알죠. 팽이를 돌린다고 하면 팽이에 대한 질량과 그리고 질량 간섭 모멘트를 구성을 하는 어떤 중심축으로부터 돌림축으로부터 거리 같은 것들은 완전한 강체,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그 고체, 단단한 고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지면의 마찰력이나 공기의 저항들로 인해서 언젠간 멈추긴 할 텐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페이스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이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이 원을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게 언제 멈출지 직감적으로 알죠.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점점점 속도가 줄면서 멈추겠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주어지는 외력이 없죠.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터치를 해서 돌리거나 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속도가 빨라지느냐? 돌림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추를 잡아 당기니까 슉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을 더 굽혀서 돌림축, 관절이라고 하는 돌림축으로부터 거리를 누가 더 짧게 만드느냐가 올림픽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왜 올림픽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멀리 였나? 아무튼 그래서 더 빠르게, 누가 더 빠르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 라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크는 동일한 상태에서 돌림축부터의 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각 가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서 돌림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처음에 돌림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요. 요 정도가 됐는데 돌리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지금 돌림축은 여기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거리네요. 엄청 줄어들었네. 2배가 아니라 거의 한 3배까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다시 늘리면 원래 속도로 돌아오고요. 지금 이 영상과 비슷한 게 제가 제1법칙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모으면 빨라진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연아 선수가 하는 연기와 지금 요 공 모형의 원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법칙에서 얘기했던 질량 간성 모멘트란 개념을 뉴턴의 제2법칙으로 좀 더 깊게 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제2법칙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일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까지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또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충격량, 운동량 관계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